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그야말로 요즘에는 부동산 혼란기입니다. 글쎄요,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도기가 맞을지 혼란기가 맞을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임대차 이 입법이 도입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다시 3+3으로 가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바로 법안 발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왔는데, 현재 얘기하는 거죠. 임대차법이 전세난 왔는데 한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여에서 3+3 법안 나와. 자, 그러면 3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해서 3년은 더 살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뭐 2+2 해가지고 지금도 어지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왜 또 이게 나오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 자, 전세 매물 왜 사라졌습니까? 계약갱신을 더 해주면 나중에 팔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들이 살겠다, 내가 살겠다,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부족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급등한 거죠. 근래에 보기 드물게 3개월 만에 뭐 평균 3,500만 원 나왔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급등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나오면 전세가가 더 올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년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임대인들이 4년 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인데 6년까지 가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2+2일 때요, 2년 살다가 이거 중간에 나가면은 부동산 내놔야 되죠. 그럼 누가 냅니까? 그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거죠. 근데 2+2 2년을 더 살 때는 중간에 아무 때다 나가도 상관없다. 이건 누가 봅니까? 이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내야 돼요. 그렇죠? 현행 법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근데 3+3으로 가면, 자, 3년 동안 살면 되지만 중간에 세입자가 또 이사 가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요? 세입자가 냅니다. 물론 3년 살고 나서 3년 동안은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 때나 나가도 이거는 집주인이 냅니다. 세입자가 그래서 3년을 살면 좋은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는 이 법안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단기간에 살고 나가야 될 세입자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법이 발의될 때는 좋은 점과 단점을 일단은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인데요, 국회.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박광원 의원 등 10인 2020년 11월 3일 제한 이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하여튼 그래서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 이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실무에서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2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임차인이 지금 이렇게 꼭 2년 2+2는 짧으니까 3+3으로 해달라고 하는 임차인이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우리 장대장TV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시지만, 임차인도 임대인 정말 힘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임차인이지만 나는 진짜 이런 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임차인도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정말 임차인을 위한 거면 결과적으로 임차인한테 좋은 결과 미쳐야 되는데 지금 나쁜 결과를 미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남아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는 수요 공급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한 거죠. 폭동은 아닙니다. 폭등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가가 수억 원 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저도 보면은 전세가가 3억이었는데 갑자기 5억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생깁니다. 임대차법의 여파는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까지 확산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 수요가 몰렸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의 초창기에 터졌을 때 아무도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하니 뭐 폭망하니 부동산 끝났니 모두가 그럴 때 저는 끝까지 이 중저가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분명히 그건 제 말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맞아떨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들 아파트의 가격 또한 급등했다. 이 같은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전국 전세 가격이 5% 상승할 것이라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까지 나왔다. 이는 올해 예상 상승률 4.4%를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오른다. 제가 오늘 유식하게 속담 한번 쓰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전문 용어는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해요. 3+3 법안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이후 과도기 단계라고 본다. 참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그때 가가지고 또 무슨 변명거리 생기거든요. 3+3 법안이 통과될 때쯤이면 임대차법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됐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정착한 이후 장기적으로 6년 단위의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떤 법이고 어떤 현상이든 간에요. 처음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충격은 완화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뉴스, 충격적인 소식 듣죠?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완화됩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원리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신데 과덕이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안정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거죠. 저는 이 법안도요, 아무리 좁은 법안도 타이밍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법들이 이미 부동산은 지금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고 내년에 종부세라든지 인상되는 게 양도세라든지 모든 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3+3을 간다? 2+2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가 먹혔다 하면은 3+3으로 밀고 간다 그러면 명분이 서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2+2도 안 되는데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3+3은 더 되겠습니까? 하는 저는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3+3으로 간다. 지금 현행법대로 하자면 2+ 이후 2년 이후에 갱신할 때 5% 이상을 못 올리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상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행법대로 3년 이후에 5% 오른다. 그러면 총 6년 동안 5%로 오른 격인데, 자,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전세를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그걸? 지금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해도 갭 투자하는 사람은 못 전환한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전세를 월세 전환하려고 해도 이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내주는 분도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공급이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10%만 줄어들어도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자, 이 3+3으로 가면은 너무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법안 발의만 되고 아무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지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시장의 그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100% 예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2+2를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데 3+3으로 하면 안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좋은 정책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댓글과 이메일로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우리 장대장 TV 구독자를 위해서 고민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금은 이제 들어갑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이 너무 딱딱하지만 않게 재밌는 프로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말 이 장대장 TV만 봐도 부동산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호응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